주식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차트인데 고점 대비 58%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여기도 고점 대비 거의 50%를 뺐어요. 그런데 과연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몇 %를 뺐을까 보면은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54%를 뺐다. 뭐 좀 파멸적이긴 한데 이렇게 셋이 뭐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삼전 하이닉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사야지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면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온다고 사면서 왜 이건 안 사냐고, 왜 비트코인은 안 사냐고.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논리라면 비트코인도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물론 많은 게 다릅니다. 사실 많은 게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긴 했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의 차트는 일봉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는 4시간 봉입니다. 이걸 일봉으로 줄이면 진짜로 사실 급락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이게 기간까지 같이 보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는 무려 23일, 그러니까 23일이면요 한 달이 안 되거든요. 4주도 안 돼요. 3주하고 하루 이틀 더 있는 건데 딱 그 거의 3주 만에 58% 거의 60%를 뺐고, 삼성전자도 봉이 27개니까 27개 만에 딱 한 달 만에 50%를 뺐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심하긴 합니다. 얘는 지금 거의 268일째 이러고 있다. 268일. 근데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특정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해야지 라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되는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최근 퍼포먼스만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이게 아래가 비트코인 차트고 위에가 삼성전자 차트인데, 보시면 이 날부터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은 이때 저점을 찍고 7월 1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면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빠졌으니까 이때부터 거의 40%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빠지기만 했고 비트코인은 적어도 이때부터 오르기만 했다. 확실히 단계적인 모습에서 비트코인은 좀 더 메리트가는 모습이 아닌가, 적어도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템포 더 나아가면 이더리움이 있겠죠. 이더리움 고점 대비 지금 69%, 그러니까 약 70%를 하락을 했어요. 70% 고점 대비. 메이저 2등 알트코인이라는 놈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도 저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요즘 와서는 좋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지금 비트마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은 비트마인까지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하이닉스 떨어진 거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같은 날 사면은 물려도 구해주는 자리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이제 내적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떠오른 짤이 이거였어요. 너가 했던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도 적용을 해서 더 상방 베팅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다릅니다. 물론 그 주식은 너무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급락이 나오면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코인도 이렇게 막 급락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당연히 이제 이런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게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많이들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유튜브를 다 보고 있는데 다들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 이제 대부분의 봤던 글들 약간 거기서 이런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좀 약간 좀 확실히 매수 들어갈 만한 자리다, 겁먹을 때 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도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건 맞는데 이게 뭐 다시 최고점을 넘겨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인데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원 넘길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들도 뭐 한 이 자리 오면은 매도하고 도망갈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단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그 상승장과 하락장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해놓은 차트인데, 보시면 비트코인은 365일, 진짜 한 1년 정도의 긴 하락장이 끝나면 그때 저점이 나오고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곧 365일에 가까워져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10월 10일에 급락이 있었고 그 전에 신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7월 끝나가요. 이제 곧 8월입니다. 그러면은 10월 초까지라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유튜브 보시면 사이클론 주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이클론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그 사이클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에 따르면 이제 곧 바닥입니다.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바닥권 언저리라고 보는 게 맞다. 적어도 그 사이클론을 내가 믿고 있는다면. 이런 주장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따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락 비율을 따져 보면은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다. 지금 64K가 절대 저점일 수가 없고 50K, 40K까지 가야만 그 비율을 다 채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 있습니다. 이제 고점론인데, 비트코인은 사이클상 기존의 120K 고점이 아니라 200K, 300K를 갔어야 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이때 이제 이 120K가 찍고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들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비트코인 사이클상 더 올라야 된다.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더 올라야만 고점이 나온다. 그리고 그 고점은 200K나 300K, 즉 상승 빙이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땠죠? 실제로 가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상승에서는 그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하락에서는 그 비율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차라리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저는 40K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앞자리 30K, 20K처럼 그냥 아예 개박살나는 그림을 봐야지, 대충 사람들이 예상하는 40K, 50K까지 가서 저점 찍고 반등을 한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이제 논리적인데, 문제는 그 논리가 지난번 상승장 때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승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그 사이클이 지켜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 365일 사이클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적어도 이제 지금 구간 어딘가에서 바닥이 비트코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질문은 비트코인을 살지 이더리움을 살지 다른 걸 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대체제가 있다면 사실 이거겠죠. 이더리움 대신에 비트마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대신에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아니면 이제 나스닥 상장되는 비트코인 ETF나 비트코인 뭐 두배 레버리지나 뭐 그런 걸 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예전부터도 이야기를 해왔지만 크립토 관련 주식으로의 베팅이 좀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안해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미국 주식이 있다면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서클, 시큐리티, 비트마인, 마이크로스트레치 이렇게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속성이 좀 다른 애들이 있다면 서클도 좀 다르고 비트마인도 살짝 다른 것 같고 시큐리티도 살짝 다르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나름의 특색은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결국에 코인주로 묶여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한 1억 정도 되는데 2억, 3억 가는 상승장을 또 바라고 있다면 비트코인이 2배, 3배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로빈후드 같은 애들은 사실 저점 대비 상승률이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때 저점에서 저점까지 17배 올랐거든요. 17배. 2023년 말에 샀어도 이 정도고, 비트코인 저점이었던 2022년 말 이때 샀으면 이제 18배 정도? 그러니까 로빈후드처럼 진짜 훨씬 더 큰 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식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고수들 픽이 시큐리티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요즘 와서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좋게 봤던 건 서클인데 요즘 와서는 비트마인을 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RWA 관련해가지고 좀 얽혀 있어서 이게 이더리움이 상방이 또 터지게 된다면 비트마인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워낙 요즘 비트마인이니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막 엄청 욕을 하거든요. 그런 거 진짜 쓰레기다, 진짜 주식 쓰레기다, 이런 거는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폼리만 배불려 주는 거고 마이크로스트레치가 망해도 셀러는 안 망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도 가고. 그런데 모두가 다 욕을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OUSD라는 다른 스테이블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폭락을 했죠. 차트를 보면 많이 잔인하긴 합니다. 네,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같이 폭락을 했는데, 심지어 서클의 개별 악재가 또 터지면서 하락률이, 그러니까 단기 고점으로만 쳐도 이제 54%가 나오고 있는 개판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거의 지금 80%에 와 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면 서클에도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클은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그냥 주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답이 없는, 완전 답이 없는 주식으로 보실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라는 그 논리라면 비트코인도 관심을 좀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 비트코인 모습을 보면 심지어 모습이 좋아. 주식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65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락론에 따르면 2달 정도 뒤면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간이 슬슬 오지 않을까. 욕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욕 많이 먹었던 만큼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까 생각하고 있고, 좀 믿고 있고, 또 별개로 이더리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RWA로 저는 엮여서 또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비트마인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트마인도 한번 관심을 두고 있다 정도입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 그냥 제 관점일 뿐이고, 이게 뭐 매수 추천, 매도 추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제 영상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소화하는 영상 중에 하나로, 그냥 컨텐츠 중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